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예, 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무래도 또 반대 입장에서 좀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자, 일단은 말이에요. 단일화가 검증에 먹혔다. 이것이 이정현 공보단장의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감할 수 있는 국민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저렇게 말씀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 분이 이거 스튜디오에 나와서 시청자들 보시기에 좀 분명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오늘 15분, 20분 넘게 이렇게 통화를 하시면서 15분, 20분은 아닙니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하면 11분입니다. 하셨는데 한 80%는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거의 그 저주에 가까운 말씀들을 쭉 늘어놓으셨고 예. 그다음에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 이게 뭐 언제든 하여간 이렇게 좀 그런 자리가 잘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단일화 때문에 검증이 뭐 막혔다, 묻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국민을 일단 좀 바보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단일화가 범죄 행위고,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밀실야합이고, 또 정치적 꼼수고, 자리 나눠먹기고, 근데 왜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단일화에 찬성하시죠? 국민들을 좀 이렇게 뭔가 모자라는 사람들, 정치인들의 이런 꼼수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는 다음에야 왜 과반 넘는 국민들이 단일화를 찬성하고 거기에 지지를 보내는지를 새누리당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 단일화의 배후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실정, 지난 5년 동안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지긋지긋한 실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명박근혜라고 표현하는 이런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 5년 연장을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정현 공보단장이 분개에 맞지 않는 이런 단일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국민들의 축복 속에서 이 단일화의 결론이 곧 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검증은 또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간에. 네. 그리고 아까 아니, 근데 그 검증을 얘기하시는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왜 그렇게 TV 토론은 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걸 물어볼 최고의 거군요. 검증인데, 그것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재인 후보는 10개월, 안철수 후보는 한 달 21일. 이건데 실제로 이렇게 돼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을 할 수 있느냐. 누가 단일화가 되든 마찬가지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아니 일단 정치 신참자. 그게 이제 검증이랑 저는 이제 정치 신참자들이 단일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론조사상에서 15년 이상 정치를 했다는 박근혜 후보가 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예. 이미 버스 승객들은 알아요. 이 15년 동안 버스를 몰았던, 그리고 최근에 5년은 아예 운전대를 잡고 버스를 몰았던 이 새누리당 정권이 얼마나 좌충우돌을 하고 안보, 경제, 인권, 민주주의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후퇴를 보여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정치적인 경륜이 좀 짧더라도 사고 운전 많이 한 15년 차 운전자보다는 아무래도 사고를 덜 낼 것 같고 조심조심 운전할 것 같은 정치 신참자들의 힘합치기를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근혜 후보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검증이 그렇게 중요하면 토론에 나오셔야죠.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답을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자들의 질문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와의 대담을 하실 때마다 사고를 한 번씩 크게 내셨어요.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2개가 있다고 인혁당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정수장학회 관련해서도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기자와 국민들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론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이나 라디오 인터뷰조차도 진행을 해보면 그 바닥이 드러나는 박근혜 후보인데 TV 토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좀 검증을 해봤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겁먹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약 이해도 이거는 또 좀 다른 문제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총리 문통 안총 네. 이런 얘기가 있다. 결국은 광노현 교육감은 돈이었고 전 교육감이죠 이제는 전 교육감은 돈이었고 지금은 자리에 의한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사자성어 만들어낼 시간에 정책이나 좀 잘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웃기잖아요. 김정인 교수가 아무래도
그 순환 출자가 뭔지 모르는가 보다 우리 후보가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그 경제사부한테 듣는 학생이 제대로 된 학생이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와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다릅니다. 얼굴은 김종인이고 그 정책 내용은 이한구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무슨 뭐 남의 단일화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어쨌거나 저희는 국민들한테 약속드린 것처럼 후보 등록 이전에 후보 단일화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발표도 이미 했고 정책과 관련해서 경제정책, 또 외교 안보정책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실무팀을 가동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와 관련된 룰도 협의하는 협의팀도 가동시키기로 했어요. 국민들 보시기에 하나도 불안하지 않게 차근차근하게 잘 해나가고 스텝 바이 스텝 해가고 있으니까 새누리당은 남의 당 헐뜯고 그리고 단일화에 저주 퍼붓고 이 소금 뿌리시는 일을 하시기 전에 정책부터 토론회부터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김종인, 머리는 이한구라고 그러셨나요? 네. 아, 예. 아, 오늘은 뭐 사자성어에다 아주 그냥 비유가 막 튀어나옵니다. 근데요. 이게 뭐 사실 저는 그거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해 공동정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사실 개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사실 총리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상태에서 당신 마음대로 하셔. 예? 이렇게 하면 총리가 일단 마음대로 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고 그건 임의적으로 나는 뭐 외교 통일할 테니까 당신 내치하시오. 이것도 사실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개헌을 전제로 한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개헌까지 나가고 있지는 않죠. 다만 예. 그 빅3 세 후보가 모두 4년 중임제에 대한 개헌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되게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87년 헌법 체제가 일단 그 기능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5년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도 국가 그리고 선거 제도로는 소선거구 제도가 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 정책 노선이 비슷한 이런 세력들 간에 합치게 되는 방법이 특히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단일화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만일에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든지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그리고 만일에 다른 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처럼 그 내각제 코얼리션 연정을 이렇게 하게 한다든지. 되면 각각의 정체성을 정당이 다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연정이 가능하거든요. 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이원 집정부제를 법을 고쳐서 하면은 동거정부라고 얘기하면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각제처럼 연정을 하면 끝인데 우리는 대통령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정부 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야합이다, 뭐다. 근데 이런 헌법 개헌과 관련돼서 가장 격렬히 반대하고 해왔던 게 누군지 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새누리당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해보니 이 문제점을 확인을 다시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좀 거친 방식으로 대연정이란 방식 혹은 서연정이란 방식으로 국민들 앞에 갑작스럽게 내놔서 본인 표현으로 두드려 맞았다고 표현하시던데 그렇게 비판의 직면에서 이제 집어넣기는 했지만 그 뒤에 임기 말에 다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개헌에 대해서 약속해라. 그래서 각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하여간 문제 삼고 했던 세력이 일단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점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개헌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에는 어쨌든 뭐 이게 공동정부니 뭐니 단일화를 많이 하려고 했을 땐 그건 개헌이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단일화 논의 협의 중에 예. 그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왜요?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려야죠. 예. 저희가 일단 무엇을 논의하는지는 다 공개하고 있어요. 예. 밀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뭐 시청 광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에서 얘기를 같이 하고 그것을 서로 협의하에 다 발표하는데 이미 협의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가능성은 없다고 있겠죠. 예.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리고 아니다. 후보 단일화가 되고 나서도 예.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야 될 지점들이 있으면 한 가지 하게 될 더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부터 여론조사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단일화 방식 여론조사밖에 안 남거든요. 안 남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여론조사라도 해가지고 단일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방법이든 원칙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충분히 자신이 알 권리를 충족하는 단일화, 이길 수 있는 단일화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무슨 방법이든 다 채택하고 여론조사도 양보하겠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요. 예. 예?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새정치 공동선언에 너무 공을 들여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방식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런 우려 하시죠, 민주당은? 아니, 그런 면에서 일단 안철수 후보 측에 약간 좀 저희들이 어필을 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데드라인은 정해놨고 25일 이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데드라인 정해놨으면 그 룰 협상을 하는데 시간이 되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새정치 공동선언부터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주말을 이렇게 넘겨가면서까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아마 이제 이렇게 계속 시간 끌기 네.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3개의 실무팀이 더 가동이 됐고 네. 그중에 단일화 룰과 관련된 협의팀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게 작동이 내일부터 당장 되겠죠, 월요일부터?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단일화와 관련돼서 새정치 공동선언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이 시원시원하게 이정현 홍보단장 말씀 시원시원하게 잘하시고 박근혜 후보 무엇 하나 꼼수 없이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이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돼서는 저렇게 전전긍긍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 두 후보 진영이 같이 공동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투표시간 연장이라고 하는 어떤 투표시간 참정권 연장은 확보 좀 저희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딱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한 주 또 이 소위 말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도 좀 자주 나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비 오고 차 막히는데 저는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정현 홍보단장이 스튜디오에서 뵙는 걸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